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밴드로 또 만나게 됐네. 오늘 첫 시간인데 어저께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첫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더프 킬러 접근법 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제 앞으로 뭐 중화 반응이나 또는 양적 관계 배울 때 내가 스킬을 많이 쓸 건데 처음 접하면은 좀 따라가기가 힘들 수가 있어가지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설 이런 거 하면서 그 스킬들을 계속 선보일 거예요. 그럴 때마다 조금이라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뭐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부분적이라도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부분적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9번하고 20번 요 킬러 두 개를 한번 어떤 스킬을 써서 푸는지 그거를 한번 봅시다. 여러 선생님들이 뭐 이중원 선생님도 스킬을 설명해 주실 텐데 그 중에서 다 그 파트너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주실 텐데 그 중에서 자기가 좋은 스킬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9번 보기 전에 이거 우리 시험지 없는 사람은 내가 칠판에다가 적어 줄 거야. 그래서 그걸로 보면 되고, 시험지 있으면은 이제 시험지 보면서 접근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칠판에다 적는 동안에 다시 한번 문제를 보세요. 까먹었을 텐데 한번 문제를 보면서 이게 어떤 문제, 의도가 뭔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만약 생기면 이 방송 중이어가지고 바로바로 요 채팅창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뭐 수정을 하든지 하지. 안 그러면은 진행하는데 막 1시간 동안 뭐 소리가 안 났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금 소리는 잘 들리죠? 한번 소리 잘 들리는지 채팅창에다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예. 자, 요거 이제 여기서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문제를 잠깐 봅시다.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질량 보존. 이거는 질량으로 나올 때만 쓰면 돼요. 질량 보존. 몰수로 나왔으면 굳이 뭐 이걸 쓸 필요가 없죠. 질량을 줬으니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성물의 양은, 생성물은 변화폭에 비례한다는 거. 이건 한계 시약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모든 반응에 적용이 되는 내용이야. 생성물은 변화폭에 비례. 세 번째가 한계 시약이 몰수가 개수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한계 시약이 다르면, 한계 시약의 종류가 다를 때, 이거 한계 시약이에요. 한계 시약 몰수, 한계 시약 종류가 다를 때는 한계 시약의 몰수가 개수비가 돼요.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가 한계 시약 종류가 다를 때, 그 다음에 변화폭이 동일할 때. 이렇게 요 두 가지 조건이면 그 한계 시약의 몰수는 바로 개수비가 된다는 거. 만약에 한계 시약의 질량은 질량으로 줬을 때는 질량비가 되겠죠. 반응하는 질량비. 이렇게. 그래서 질량으로 안 줬을 때는 요거 두 개는 빼면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개. 요 세 번째가 의미하는 게 뭔지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물 분자가 있어요. 만들어지는 과정.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조건을 한번 주면, 뭐 초기 조건 H2의 몰수로 먼저 해볼게요. 몰수. 얘는 O2의 몰수야. 2. 이렇게 반응 후에 3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1, 이제 요거를 3으로 주자. 3, 요게 1, 이게 3. 요렇게. 이건 전체 몰수. 반응 후. 이제 조건이 얘는 반응 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2몰, 2몰. 이거 H2, O2. 그 다음에 요것도 반응 전. 이건 반응 후에 대한 전체 몰수예요. 이렇게 줬을 때 이제 양적 관계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한계 시약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 한계 시약 찾는 방법이 바로 변화폭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변화폭. 지금 이 반응 전이 4인데 반응 후가 3이야. 그래서 1감소 반응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4에서 3으로 1감소 반응. 그러면 여기서 변화폭이 이 두 번째 생성물의 몰수에 비례한다 그랬죠. 이게 생성물로 그냥 생각하면 돼. 그래서 생성물은 1대1이야. 이쪽 반응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가지고서 한계 시약을 찾아볼게요. 얘하고 얘가 한계 시약 될 수 있을까? 2하고 3이? 절대로 안 되죠. 얘하고 얘가 한계 시약이면 같은 종류니까 생성물도 2대 3이 돼야 된다고. 이거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얘하고 한계 시약이 안 되죠. 2대 1이면 생성물도 2대 1, 변화폭도 2대 1이 돼야 돼. 탈락. 그랬을 때 대각선 중에서 작은 놈, 한계 시약은 작은 놈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각선 중에서 같은 종류의 2, 3, 3이 커요. 1, 2, 2가 커요. 그러면 작은 놈이 한계 시약이 되는 거야. 요게 이렇게 2하고 1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계 시약의 종류가 다른 조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변화폭까지 동일해. 그러면 요게 바로 개수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계 시약의 몰수가 바로 개수비가 된다. 그래서 2대 1. 그럼 생성물은 어떻게 찾냐? 변화폭 가지고 1감소 반응이야. 그럼 반응 전이 3이면 반응 후는 얼마가 돼야 돼? 1감소가 되면 이 변화폭이 반응 전후의 차이기 때문에 이 변화폭 가지고 생성물을 찾아주면은 이게 깔끔하게 개수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적용을 시키면 금방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양적 관계 패턴은.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같은 종류의 한계 시약일 때 수능 문제를 풀어봤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제 한계 시약이 다를 경우,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되겠죠. 지금 이동식 카메라여 가지고 내가 이동할 때마다 이거 화면이 확확 바뀌는데 최대한 천천히 지금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확 바뀔 수가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이면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다 일단 맞춰 놓을 테니까 적을 거 있으면 적어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적용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나머지 내가 칠판에다 적는 동안에 적용할 사람들은 한번 적용을 해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얘가 7분의 5, 그 다음에 5분의 4,
자, 이제 요거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량 보존. 그러면 여기가 반응물의 질량의 합이 12야. 근데 반응 후에 남는 놈이 2니까 생성물의 질량이 나와요. 그래서 10이 되죠. 이렇게. 여기는 21이니까 15가 돼요. 그러면 요게 생성물이 2대 3의 비율이야. 2대 3. 그러면 변화폭도 2대 3이 돼야 돼요. 생성물은 변화폭의 비례. 이제 두 번째 거 쓰는 거야. 생성물은 변화폭의 비례. 그래서 2대 3. 그러면 요거를 5에서 7로 이제 7에서 5로 표현해 보면 이게 반응 전의 부피, 반응 후의 부피예요. 그럼 얘는 5에서 4인데 얘가 2 감소할 때 2대 3 생성물의 비가 변화폭의 비니까 2대 3이면 3감소 반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3감소로 만들려면 3배 해주면 되지. 지금 1감소니까 얘가 1감소를 3감소로 15에서 12로. 그래서 이 반응과 이 반응은 이런 지금 비율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7리터 뭐 15리터 반응 전 반응 후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구해야 되지. 또는 질량비 한계시약을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생성물이 2대 3이야. 생성물이 2대 3이면 얘하고 생성 이거 한계시약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지. 2대 9가 돼야지 생성물이. 만약 이게 한계시약이었다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2대 3이 아니니까 탈락. 요렇게. 그러면 대각선 중에서 이제 작은 놈이 돼야 돼. 근데 여기 경우에는 지금 큰 놈이 같은 종류 중에서 큰 놈이 이 놈이야. 큰 놈이 이 놈이에요. 요렇게.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작은 놈이 없어. 그러면 얘는 한 번만 더 고려해 주면 돼요. 뭐냐면 어차피 같은 종류는 한계시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생성물의 양, 변화폭의 양이 2대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걸 맞춰주면 돼요. 얘를 1.5배 해줘. 그러면 이제 한계시약이 눈에 띄어요. 1.5배 해주면 얘가 3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15가 돼. 그러면 9, 3 중에서 9가 크죠. 12, 15 중에서 15가 커요. 그래서 한계시약은 얘하고 얘가 한계시약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생성물의 양을 같게 만든다. 변화폭의 양을 같게 만들면 누가 한계시약인지 판단이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이게 2대 지금 12가 질량비가 이제 될 수가 있지. 반응하는 질량비. 단 생성물의 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것 가지고서 이제 맞춰줘야 돼요. 3 여기다 1.5배 한 값 있잖아. 얘를 지금 생성물이 3이면 얘가 2야. 여기다가 1.5배를 해줘야지 변화폭이 같아져요. 생성물이 같아져. 그래서 이 값을 써야 돼. 이 값 이렇게 있으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제 요 값이 반응하는 질량비가 되는 거라고. 그게 이 내용이에요. 한계시약의 종류가 다르면 변화폭이 동일할 때 한계시약의 몰수는 계수비, 한계시약 질량은 질량비. 그래서 변화폭 동일하게 만들었을 때 2대 3을 3대 3으로 만들었을 때 3하고 2가 질량비라는 거. 요게 A, 이게 B, C. C는 뭐 질량 보존시키면 되죠. 그래서 1대 4대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몰수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세 개 다 미지수여도 돼. 서로 다른 한계시약에서는 정보 2개가 있기 때문에 세 개 다 미지수여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얘만 부피로 바꿔주면은 이제 또는 몰수로 바꿔주면 그냥 이 B가 몰수비가 계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량일 때 어떻게 빠르게 부피로 바꾸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여기가 7리터야. 반응전 부피가 7리터. 이걸 구했어요. 이렇게 7리터. 얘는 15리터. 이걸 구했어. 7리터하고 15리터. 그래서 질량을 빠르게 부피로 바꿀 때는 반응 전에 부피가 있으면은 엄청 편해요. 어떻게 바꾸냐면 요 두 정보 질량을 더하면 7리터가 나와야 돼. 요 질량을 더하면 15리터가 나와야 돼. 그래서 단위 변환.
여러분들은 이제 미지수를 보통 쓸 텐데 뭐 2a 놓고 9a, 얘는 뭐 10b, 12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립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요거 3하고 15는 이제 썼으니까 지워버리고 이제 7, 15리터를 맞춰주는 거야 이제. 근데 어차피 한 놈을 통일시켜주면 나머지 차이가 부피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 놈 통일시키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다가 4.5를 곱해서 9를 만들게요. 9, 4.5 곱하면 여기다가 4.5, 다 4.5 곱하는 거야. 4.5. 그러면 얘는 45가 돼요. 그럼 얘는 31.5 이렇게 돼요, 리터가. 그래서 얘가 같으니까 지금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오고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오는데, 얘가 같으니까 이 차이가 33 차이, 33g 차이. B는 여기서 몇 리터가 나오는 거야? 16.5가 나오는 거야. 아, 질량의 반토막이 부피구나. 이제 이 정보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10g이면 5리터가 부피가 되는 거야. 여기가 5리터.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최종 우리가 쓸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7리터가 되려면 얘가 2리터가 돼야겠죠. 2리터. 얘는 그냥 질량 이퀄 부피네. 그럼 이걸 통해서 여기서 9리터가 나오죠. 9리터. 9리터. 그 다음에 얘는 질량의 반이니까 6리터. 6리터. 여기다가 적읍시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한계 시약은 얘야. 근데 생성물은 지금 2대 3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몇 배 해주면은 개수비가 된다고? 1.5배. 그래서 3이 되는 거예요. 3. 얘가 1.5배면 3. 얘는 6리터. 그러면 이제 여기 변화폭이 중요해. 7에서 5로 2감소, 얘 3감소인데 이거를 여기다 1.5배 해가지고 3감소로 만들었어요. 3감소로 통일시켰어. 그럼 여기서 3감소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3, 6 반응 전에 9에서 3감소하면 얼마가 돼요? 이게 6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량하고 이제 몰수가 구해졌으니까 분자량은 이제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이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양적 파트에서 다시 한번 빠르게 푸는 거, 이거를 쫙 정리해서 이제 풀 거예요. 자, 이제 20번으로 넘어갈 테니까 요거 적을 거 있으면 적어 보세요. 자, 이제 다 적었으면 요거를 지울게요. 이제 중화반으로 갈게요. 자, 이제 중화 반응에서도 20번 두 가지 정보가, 자고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하량 총합 이퀄 0 이거하고 구경꾼 수는 부피의 비례, 구경꾼 이온 수는 부피의 비례, 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킴. 근데 물킴은 이게 진해질 수 있어가지고 용어를 조금 농도 변화로 바꿔볼게요. 농도 변화. 이렇게 농도 변화. 그래서 이제 몰농도라는 게 있어요. 몰농도.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야.
몰수 이렇게. 근데 이게 초기 몰농도예요. 얘를 혼합 몰농도로 바꾸고 싶어. 그랬을 때 여기에 부피를 변화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몰수의 변화를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부피의 변화, 몰수의 변화만 각각 독립적으로 변화시켜주면 혼합 몰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개념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요 두 개 정리해서 어떤 게 좀 더 빠른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줄게. 자, 20번도 칠판에 적는 동안에 한번 읽어보세요. 까먹은 사람들. 야, 밴드가 힘들어. 이거 이동식 카메라가 지금 내가 중심을 잡아줘야 화면이 보이는데 중심 잡으면 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앉았더니 포커싱이 달라져. 지금 이제 저 멀리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내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지금 뭐 떠둬야 될지를. 사이로 못 들어가는데. 잘 못 적었으면은 그 어차피 게시할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요 방법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 전화량 총합하고 구경꾼 수는 부피의 비례. 근데 여기에 지금 부피가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서 부피의 구경꾼 수 A2-는 여기보다 여기가 2배가 돼야 돼. 혼합됐을 때 NA 플러스는 여기가 2분의 1배, K 플러스는 여기가 2배. 그래서 다 몰수로 바꿔주면 이제 요걸 가지고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구경꾼 수는 부피의 비례. 그래서 몰수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 토탈 여기가 40이야. 여기는 50이에요. 그래서 이거 10자리는 떼고 요 앞자리만 얘는 4가 돼. 이거 바꾼 거야 이제 4. 얘는 6. 얘는 2. 이렇게. 이게 5는 8. 12. 얘는 2. 이렇게. 그랬을 때 변화되는 거를 봅시다. 몰수가 지금 2배예요. 몰수가 2배야. 그러면 여기서 요게 딱 2배네. 요게 2배네. 요게 2배네.
그러면 얘는 A E 마이너스 또는 K 플러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액성이 뭐냐? 그럼 이것도 적당히 조율해주면 액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 얘를 똑같이 만들어 20으로. 그러면 20. 얘 20으로 만들면 20, 40, 얘 20. 그럼 얘하고 똑같아. 얘하고 똑같아. 얘는 NaOH가 많으니까 요게 염기성이 돼야 되고 요게 산성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알자 이온인데 지금 요게 OH 마이너스 염기성이니까 얘가 산성 H 플러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얘가 A E 마이너스냐 얘가 K 플러스냐 요걸 찾아야지. 그럼 얘를 만약에 A E 마이너스 잡아볼게요. K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경꾼수 부피는 적용을 했어. 이제 전하량 총합 빵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그럼 얘가 요거 농도로 따져도 되고 몰수로 따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비율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요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12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예요. 얘가 4야. 요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나트륨이 지금 없는데 나트륨을 표시한다면 얼마가 돼요? 나트륨이 마이너스 14, 4 여기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하량이 빵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게 그 비율이 맞으면 이게 나트륨이 중요한 거야. 이제 나트륨이 여기 10일 때 여기서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0, 10이니까 10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여기는 5가 나와야 되지. 반토막이니까. 그게 안 나오면 이제 요 과정이 잘못된 거지 이제. 그래서 요걸 보면은 얘가 플러스 8 얘는 12 해주면 마이너스 24 얘 플러스 2 그럼 5보다 크잖아. 그래서 얘는 잘못된 거죠. 이제 요 순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A E 마이너스 얘를 K 플러스 요거 OH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Na 플러스를 한번 보면은 이제 요거 곱하면 전하량 이 몰농도로 해도 되고 몰수로 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냥 마이너스 2. 왜냐하면 부피가 같으니까 비율은 다 똑같아. 몰수비나 몰농도비나. 얘는 1.5 얘 0.5. 그래서 마이너스가 2.5예요 얘가 1.5니까 여기서 1이 나와줘야 돼. 1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전하량이 얼마예요? 3.2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4 H 플러스가 0.4야. 그러면 전하량이 빵이 되려면 여기서 0.4가 나와줘야 되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몰농도니까 부피 곱해주면 부피가 40이니까 4 곱해주면 4 여기는 50이니까 2 4에서 2로 딱 반토막 됐지.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인 몰수 가지고 푸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킨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거의 비슷해 접근 방법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적을 거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요게 순서가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번 더 할 테니까 자 이제 물킴으로 물킴으로는 그냥 접근하는 방법만 설명을 해볼게. 여기도 이제 모른다고 쳤을 때 자 얘가 전체가 40 이 전체는 50이에요. 그러면 여기 1몰농도인데 이제 몰농도를 직접 이용을 해볼게요. 얘가 1.6 몰농도가 됐어요. 요렇게. 그러면 1몰농도가 이제 1.6이 될 때 부피의 영향은 어떻게 돼? 부피는 커졌죠. 부피가 커지면 몰농도는 작아져야 돼. 그래서 5분의 4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해주면 부피가 이제 작아지게 되는 거라고. 전체가 반응 후에 5고 반응 전에 4니까. 근데 몰수 개념이 어떻게 돼? 요게 지금 양이 변화로 따졌을 때 요게 만약에 이제 2라고 쳐봐. 그러면 2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 5분의 4에다 2를 해주면 딱 1.6이 나오지. 얘가 1이 돼버리면 요거처럼 2분의 1이 돼버리면 1.6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나트륨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에 2배를 해야지 딱 1.6이 나온다고. 이 5분의 8이 되는 거니까 1.6. 그래서 얘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요. 2배가 되는 게 지금 두 종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다가도 5분의 4 곱하고 2를 해주면 이것도 이제 딱 2.4가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거 가지고는 못 찾아요. 이 나트륨 가지고 찾아야 돼. 이제 마지막 나트륨. 여기 OH-는 이제 구한 거고, H+. 그 다음에 얘가 뭐 K+일 때, A2-일 때, 아까 이게 답이 아니었지. 그러면 이게 아닌 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다시 봅시다. 이거 지우고 이제 전하량을 따져볼게요. 얘가 요게 3이야. 마이너스. 얘는 1이에요. 요 전하는 마이너스 0.5. 이렇게 3.5네. 그럼 얘가 2.5 몰농도가 돼야 돼. 2.5. 그러면 여기서 1.6, 얘 2.4죠. 전하량 따져보면 플러스 1.6 마이너스 4.8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0.4 플러스. 그러면 여기서 2.8이라는 전하 그 몰농도를 가져야 돼. 얘가. 그랬을 때 요 2.5 몰농도가 2.8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이 5분의 4를 곱해줘요. 여기다가 부피 텀, 이게 부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몰수에 의해서는 2에서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나트륨이었다면은 2분의 1이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같으면은 맞는 거죠. 근데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더 작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순서는 틀린 거지. 이제 이게 이제 물킴 또는 이제 농도 변화에 의해서 몰수로 안 바꾸고서 바로 특정 이온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빠르긴 하지.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를 설명했으니까, 한번 이런 방법도 있구나. 나중에 하게 되면 이제 낯설지 않게끔 계속 가랑비에 옷 뜯듯이 지금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킬러들 설명을 마치고 이제 우리 진도를 나갑시다. 일단 이제 이 모의고사에 대한 이제 생각은,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죠. 지금 이게 만약 수능이었다면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내가 이런 걸 틀렸구나. 그래서 앞으로 진짜 수능을 볼 때는 틀리지 말아야 되겠지. 이거를 생각하게끔 보는 게 이제 모의고사지. 그냥 점수에 연연해 가지고 내가 너무 좌절하고 또는 너무 잘 봐가지고 흥분하고 이래 버리면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게 돼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를 찾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 돼야 돼.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친구들 중에서 자기는 개념이 끝났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개념. 이제 뭐 인강이나 이런 걸 돌리고서 이제 개념이 끝났대.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개념은 수능 날까지 끝낼 수가 없어. 수능 날까지 계속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 개념 의미의 차이인데, 이제 학생들이 말하는 나는 개념이 끝났어, 그거는 뼈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뼈대. 근데 이 뼈대만 가지고 기출문제가 바로 풀리지가 않아요. 모든 과목이. 이 뼈대를 가지고서 살을 붙여야 돼. 살을 붙여가지고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그 튼튼한 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근데 얘를 튼튼하게 어떻게 만드냐? 개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떤 거 틀렸어. 그러면 내 개념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돼야 되겠구나. 이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얘네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해줘야 돼.
개념만 가지고 끝났으면은 개념 가지고 그냥 수능 다 맞아야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개념 플러스 문제풀이,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개념에다가 살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개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런 개념적인 내용을 더 추가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탄탄한 개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 작업은 거의 수능 날까지도 계속 작업이 진행돼야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탄탄하게 되면 수능을 잘 보는 거고, 이게 부실하면 이제 수능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용도로 모의고사를 만약 수능이었다면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살 붙이는 작업만 계속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것들은 모아 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해 주는 작업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그런 용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양자수까지 끝났는데 이제 교재 다시 넘어가 봅시다. 오늘은 내용보다도 스킬, 이제 양자수가 끝났으니까 이제 오비탈 스킬 같은 경우 뭐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할게요. 페이지 56페이지. 페이지 56페이지 보면 이제 표가 잔뜩 있어요. 오비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이제 문제 풀 때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 내용들을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정리를 해봅시다. 특히 이제 홀전자, 그 다음에 오비탈수, S오비탈수, P오비탈수, 그 다음에 S오비탈의 전자수, P오비탈의 전자수, 요 6가지는 달달달 나오게끔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홀전자수는 1, 빵, 1, 2, 3, 2, 1, 0, 요 질소를 대칭으로 2, 2, 1, 1, 빵빵까지 요 1쪽만 조금 특이한 상황들이 여기서 벌어져요. 그래서 얘만 별도로 알고 나머지는 규칙성이 있으니까 따라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비탈 수는 2, 2, 3, 4, 5, 5, 5, 5 이렇게. 이것도 외워버려 그냥. 그 중에서 특히 3이라는 오비탈 수,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가 3이다. 그러면 요거는 얘밖에 없어요. 붕소라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4라는 오비탈 수, 이거 탄소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원자 번호라고 생각하고서 외워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S 오비탈 수, 이거는 주 양자수하고 같아요. N. 그래서 얘는 2주기니까 2, 2, 2, 2, 2, 2, 2, 2 이렇게. 그러면 전체가 있고 S오비탈 수가 있으니까 P오비탈 수는 차이, 이 차이가 P오비탈이 돼요. 빵빵 1, 2, 3 이렇게. 그래서 셋 중에서 2개만 외워주면 되는데 이게 차라리 낫죠. 이거하고 요 S오비탈 수, 요 2개를 이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P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 뭐 S하고 P를 외우고 싶다 그러면 이걸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 56페이지의 표 중에서 얘네들만 뽑아가지고 별도로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교재에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그 표에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칸 띄고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 그렇게. 그래서 요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S전자, P전자. S 리튬은 3개고 베릴륨은 4개. 얘는 빵이죠. 이제 붕소부터 P가 하나 등장하지. 4, 2, 4, 3, 4, 4, 4, 5, 4, 6. 그래서 요 2개 더하면 이제 원자 번호가 되겠죠. 중성일 때 2개 더하면 원자 번호. 그리고 S전자는 2주기면 요 4가 기준이에요. 4. 아까 1쪽은 좀 예외가 있다 그랬지. 이것만 따로 외워주고
2주기에는 이제 4가 기준.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3주기로 가봅시다. 얘도 홀전자 수는 똑같아요. 2주기하고 1방 1, 2, 3, 2, 1, 0. 그 다음에 오비탈 수는 이것도 패턴은 같아. 6, 6, 7, 8, 9, 9, 9, 9 이렇게. 여기서 2주기에서 똑같고 하나 증가 같고 그 패턴이 이제 같아요. 여기서도 6, 6, 7, 8, 9, 9, 9, 9. 그럼 이 중에서 아까 붕소 에우라 그랬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야. 7은 얘밖에 없어요. 알루미늄. 그 다음에 8은 요거밖에 없어요. SI. 그러니까 얘도 에오죠. 이게 원자번호랑 같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S 오비탈 수, 주양자 수하고 같다 그랬죠. 그러면 3이야. 이거는 3주기니까. 그럼 P 오비탈이 자동적으로 나오지. 차이가 3, 3, 4, 5, 6, 6, 6, 6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펼쳐야 될 때가 있고 아는 것들은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미줄로 조금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알아야 될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S전자, P전자는 많이 나왔어요. S전자, P전자 수. 특히 뭐 1대1 뭐 1대1.5 이런 것들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여기 안 했네. 요거 S전자 안 했네. S전자, P전자. 얘는 5대6 66 67 68 69 62 10 11 62 이렇게. 그래서 요런거 66 62 69 뭐 이렇게 1대1 1대1.5 이런 것들을 이제 외워두면 되죠. 여기는 지금 3주기니까 S전자가 6이 기준이야. 6이. 2주기는 이제 4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고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들 나오는 유형을 몇 가지 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또 적을 거 있으면 적어보세요. 자, 이제 또 지우고 다시 이제 문제 나오는 스타일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까 S전자 수, P오비탈의 전자수. S오비탈의 전자수, 이제 P오비탈의 전자수를 의미해요. 요게 1대1인 경우, 그 다음에 1대 뭐 2대3인 경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전부 다 안 쓰고 바로바로 특징적인 거 찾아낼 수 있는 게 2주기, 3주기로 나눠주면 되죠. 2주기, 3주기. 그래서 2주기는 S전자가 4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4. 3주기는 6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6. 그래서 요게 1대1이 되려면 4, 4야. 요거는 P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합치면 원자번호죠. 산소. 66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주기에서는 4 2대3이니까 6이 되죠. 이건 네온이 되네요.
이렇게. 그럼 6, 9, 2대 3. 이거는 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특강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제 S전자를 그림으로 그려요. S 오비탈의 전자수, P 오비탈의 전자수. 이렇게 S전자가 4하고 6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2주기 3주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 4, 4면 요게 지금 했던 산소가 되는 거야. 산소. 6, 6이면 마그네슘. 그래서 기울기가 같아요. 이게 요 기울기가 같은 거야.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면 여기 2대 3도 기울기가 같겠죠. 네온하고 인. 여기 네온 S4 P6 S4 P6 이렇게 네온. 그 다음에 여기 6하고 9 여기가 인. 그럼 얘도 기울기가 같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이주기가 쫙 배열돼요. 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F, 네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트륨은 S가 5니까 여기에 배치돼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쭉 이제 아르곤까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낯설지 않게 한번 자기가 직접 써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문제 풀 때 수능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게 처음 본 형태의 그래프나 도표가 나오면 당황해서 힘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이제 편하게 풀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서 문제 내가 만들어서 다시 넣을게. 이제 수능 특강에는 딱 한 문제 정도가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P 총 전자수, P 오비탈의 총 전자수, P 오비탈의 홀 전자수. 요거 얘는 베릴륨, 붕소, F까지 일단 써보면 이게 원자일 때, 이온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양이온, 음이온 해가지고 출제가 되는데, 일단 얘는 빵이죠. P가. 이거는 뭐 얘가 이제 P는 얘가 1s2 2s2 2P에 하나니까 하나면서 전체 전자가 홀 전자 하나예요. 그럼 얘는 두 개가 되면 P 전체가 두 개인데 홀 전자 두 개죠. 이런 식으로 이제 1이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산소가 되면 1s2 2s2 2P에 4개니까 총 4개인데 홀 전자가 2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놈들이 특징적인 게 되는 거야. F는 5개의 전자 중에서 홀 전자는 하나가 되겠죠. 요게 어떤 찾을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줘요. 얘네들은 같으니까 요런 거. 여기 봐봐. 이제 양이온이야. 양이온이면 얘는 없어지고 얘가 1분의 1, 얘가 2분의 2, 얘가 3분의 3 이렇게, 얘가 4분의 2. 음이온이면 얘가 이제 살죠.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이제 4분의 2 이렇게. 그래서 곳곳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어떤 놈이 중성일 때는 1인데 음이온일 때는 4분의 2야. 그러면 이거는 산소꼴이잖아. 음이온일 때 산소꼴인 거는 전자를 받아서 4분의 2가 된 거니까 아, 질소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거라고. 요거까지 적어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거미줄 차트로 요 다음 시간에 갈게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합시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이제 거미줄 차트 할 거예요. 아, 지금 밴드로 하니까 진짜 정신이 없는데 막 채팅 신경 써야지, 저 이동 카메라 신경 써야지. 오랜만에 하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밴드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거 터지면 또 밴드로 수업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작년에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대성이 한 달 쉬었어요. 근데 기숙만 쉬지 않았어. 기숙은 모여 있으니까 오히려 나가는 게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안에 가둬서 이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한 거야. 근데 대성은 아예 한 달을 쉬었어. 작년 3월 달에는 밴드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아직 선생님들도 활용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저 서울 거는 다 쉬고 기숙만 유일하게 이제 본관하고 의대가는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 차이가 한 달 이제 수업을 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돼요. 4월 달부터 전체 빌보드에 한 거의 반이 기숙 아이들이야. 그 한 달 한 개. 다시 얘기하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한 달 기숙에서 작년에 이제 선배들이 공부할 동안에 밴드로 이제 못하고 집에서 알아서 공부한 친구들은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학원에 나와가지고 억지로 하게 된 친구들만 열심히 하게 된 거지.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이 반대야. 지금 서울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기숙 의대 간 학생들만 지금 집에서 보낼 텐데 당연히 공부가 안 될 거야. 보통 작년에 내가 이제 담임할 때 진짜 열심히 하던 친구들, 학원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밴드로 수업해요. 집에 가든 독서실이든. 거기서 수업하게 되면 학원에서의 공부량의 한 70% 정도 되면 많이 하는 거예요. 보통이 평균 50%예요. 그 와중에 뭐 한 60명 중에 한두 명은 8, 90까지도 끌어올려요. 자기가 절실한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은 50%, 그 다음에 70%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학원 나와서 공부하는 그 양이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집에서 하더라도 학원처럼 생활을 해야 돼. 자기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면. 학원 시간표 있죠. 오전에야 뭐 수업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수업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자습할 때도 요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학원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공부하고 쉬고 공부하고 쉬고, 이 패턴으로 가야지 장기전에 대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음 주까지 밴드로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장기야. 한 2주면. 작년에 한 달 가지고도 그 성적이 엄청난 차이를 보였는데 지금 2주면은 거의 반인데,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지금 3월 달이니까 지금 달려야 될 시기예요. 달려야 될 시기에 못 달리면 이게 타격이 크다고. 이게 원래 중요한 시기는 수능 한 달 전이 되게 중요해요. 수능 한 달 전이, 그때 일주일은 거의 3, 4, 5월 달 한 달하고 맞먹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 초기도 되게 중요해요. 초기에도 다 열심히 달리는 상황에서 집에서 달리지 못하면 그만큼 이제 손해가 발생이 되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해야 돼요. 스스로 느낄 거야. 이제 집에서 했더니 공부 안 돼,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거를 당연한 걸 극복하고 이제 더 열심히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제 행동해야지, 그냥 시간에 맡겨서 다음 주도 밴드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맡기면은 그 2주의 타격이 되게 크게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이제 거미줄 차트 14페이지를 봅시다.
검율 차트 14페이지. 거기에는 이제 전체 전자수분의 p 오비탈의 전자수. 지금 내가 좀 이따 조금 전에 수업했던 내용은 s 전자분의 p 오비탈의 전자 요걸 주로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익숙하니까 이제 전체 전자수분의 p 오비탈의 전자수 이렇게 바꿔서 한번 실어봤어요.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제가 있는데, 예제 1번 봐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제 1번. 바로 예제 1번. 그러면 S전자수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가 KK로 같아요. 요거를 한번 그걸 찾아와봐. 뭔지 칠판에 적는 동안에 자, 조건은 홀전자 합은 2개고 Y가 주양자수가 더 커요. 근데 전체 전자수분의 P 오비탈의 전자수가 같다는 얘기는 S전자분의 P전자가 같다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죠. 그래서 얘는 이제 O하고 Mg 요거하고 네온하고 2인 이렇게 조합이 있어요. 같은 게. 근데 얘는 홀전자가 2고 홀전자가 3이니까 요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g가 크니까 요게 mg, 요게 o. 요렇게. 근데 이제 예제 2를 보세요. 전체 전자분에 이게 P전자야. K, 2K야. 1대2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다 펼쳐야지 되냐? 안되면 펼쳐야 돼. 무조건 다 펼쳐서 풀어야지 정확하게 풀죠. 괜히 어설프게 뽑아서 풀다가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펼쳐야 돼. 펼친다는 의미는 그냥 쫙 리튬부터 베릴륨, 붕소, 탄소 다 해가지고 표시해서 푸는 게 이제 펼치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 맨 위에 표 밑에 여기에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이거는 그냥 에어버려. 상대값으로 나오기 편한 값인데 붕소 5분의 1 전체 전자수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야. 탄소가 3분의 1 이런거. 산소 마그네슘이 2분의 1. 그 다음에 요렇게 5분의 3 아르곤이 3분의 2. 요것들은 그냥 에어버리는 게 편해. 그래서 그 관계가 1대2인 놈, 전체 전자수분의 P 전자수가 1대2인 놈은 요 탄소 아르곤 탄화 1대2 탄화 이런 식으로 그냥 기억을 해도 탄소 아르곤 이렇게. 그 다음에 1대3 1대3은 붕소. 그 다음에 하나 네피카 네온인 칼슘. 칼슘은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붕소하고 네피카 요게 1대3. 그러니까 요런 걸 알고 있으면 좀 더 요런 거 바로 찾을 수 있는, 이게 직접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보기에 퍼즐 형태로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에 전체분의 뭐 P전자가 1대2다 이러면 이제 빨리 이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1 그러면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지금 따로 시간 내서 하기 힘드니까 1-1을 이렇게 채우면서 한번 외워봐봐. 필요한 것들은.
자, 1-1번 빠르게 채웠으면은 그 다음 표가 S 오비탈수하고 P 오비탈수, 이것도 2-1번도 빨리 채워보세요. 자, 이제 채웠으면은 이제 얘 5번, 얘 4번은 그냥 해보면 되고, 얘 5번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생각해봐. 어떤 경우에 이제 두 개를 혼합하는 거야. S 총 전자수분의 P 전자수하고 S 오비탈수하고 P 오비탈수의 관계, 그거를 이제 정리할 건데, 5번을 한번 내가 칠판에다 적는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게 또 중요해요. 이제 요 각각은 하도 많이 나왔어요. 각각은. 근데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문제는 작년 EBS에 딱 한 번 나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외워둬야 되는데, 뭘 외워야 되냐면, 이제 가하고 나하고 같을 때, 가하고 나하고 같을 때가 이제 어떤 조건이면 같은지. 물론 P가 빵이면야 같을 수밖에 없죠. 빵빵으로.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이거는 일단 빼고, 이제 P오비탈에 전자가 있는 놈 중에서 따지면 가나가 같은 경우에는 요 전자수 이게 딱 짝을 지으면 돼요. 짝을. 다시 얘기하면 홀 전자수가 없으면 요거하고 요게 같아져요. 그지? 그래서 홀 전자수가 없으면 돼요. 없으면 돼.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 뭐 베릴륨은 여기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네온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아르곤. 이제 홀전자 그룹도 이런 식으로 외워둬야 돼요. 홀전자가 있으면 아까처럼 펼쳐가지고 리튬부터 1빵 1, 2, 3, 2, 1, 0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이것도 외워놔야 돼. 0인 놈, 1인 놈, 2인 놈, 3인 놈, 이거를 그룹별로도 외워야 돼요. 홀전자 수가 0인 놈은 얘가 2주기에서 3주기에서는 베릴륨, 그 다음에 네온, 3주기는 마그네슘, 아르곤. 1인 놈은 2주기에는 붕소, 그 다음에 리튬부터 시작하죠. 리튬, 붕소, F, 나트륨, 알루미늄, Cl, 그 다음에 탄소, 산소, Si, 황, 질소, 인. 이렇게 그룹별로 외워두면 또 편하다고. 이런 경우에는 이온화 에너지 막 이런 주기율하고 연관돼서 또 많이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홀전자 수가 없는 놈, 베릴륨 빠지니까 요 세 개. 그 다음에
가가 나보다 클 때, 여기는 s 오비탈에 홀전자가 있을 때. 그러면 가가 더 커져요. 그래서 요게 나트륨, 칼륨, 요 두 놈이 이제 s 오비탈에 홀전자 수가 존재해 가지고, 거기 답에는 그렇게 내가 해설가 그 말로써 표현해 줬어요. 나트륨, 칼륨, s 오비탈에 홀전자 수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는 p 오비탈에 홀전자가 있으면 되는 건데, 워낙 많으니까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그냥 요 두 개 아닌 놈 찾아서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도 나중에 이제 문제 자체가 아예 많지가 않아 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이제 소개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요 내용 정리해주고, 얘 7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얘 7번. 지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얘 7번을 풀어보세요. 그 7번에 2주기 3주기 그림이 합쳐져 있어. 2주기 3주기 쪼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이 있는데 그냥 여기 쪼개주면 돼요. 이렇게. 자, 7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원자부터 배열을 해야지. 얘가 2짜리가 베릴륨, 그 다음에 요거는 마그네슘, 탄소, 질소, 산소, F 이렇게 써놓고서 홀전자 수가 XY G래요. 순서가
잘 모르겠어. 일단 여기다 써놓으면 이게 빵이고 2, 3, 2, 1 그래서 1, 2, 3, 0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로 찾기에는 좀 힘들어. 그럼 얘를 이제 찾아봅시다. 2배가 되는 S전자분의 P전자. 그럼 얘는 P가 없으니까 탈락이고 이 중에서는 S가 4 기준은 그 다음에 합치면은 원자번호니까 4분의 2 다 4, 4, 4 그 다음에 하나씩 증가하면 되죠. 3, 4, 5 이렇게 쭉 펼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각 개별로 접근할 때는 4가 기준이고 원자번호가 6이니까 2 4가 기준이고 원자번호가 7이니까 3 이런 식으로 얘는 6이 기준이죠. 원자번호가 12지 그래서 6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원자번호가 얘가 14죠. 그러면 8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6분의 9 이렇게 그러면 이제 2배의 관계 얘가 2분의 1이 있고 얘가 1이 있고 얘도 1이 있네. 그럼 2배의 관계인데 홀전자 수가 작은 놈이 2배예요. 그러면 요게 마그네슘 그 다음에 탄소가 G가 되겠네. 그러면 0, 1, 2 얘 홀전자가 하나인 놈이 Y가 와야 되죠. 근데 S전자가 Y, G가 같대요. 이거는 주기가 같은 거지. 그래서 탄소와 같은 주기 하나짜리가 요 F 당첨이네. 이렇게. 그래서 뭐 펼칠 때는 펼쳐야 되고 바로 계산할 수 있을 때는 계산해야 되고 이제 얘 8번 풀고 이쪽을 정리를 합시다. 8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얘 8번도 보면은 여기 S오비탈 분의 P오비탈을 빠르게 이제 접근을 해서 찾아야 돼요. X는 이쪽에 있고 Y는 이쪽에 있어.
그럼 정체를 일단 써보면 예, 붕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산소, F, 황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찾아볼까? S 오비탈 분의 P 오비탈. 얘는 3이라는 오비탈 수 에어벌이라고 그랬죠. 근데 2주기면은 주행하수가 2니까 2분의 1 이렇게 얘 2분의 2, 2, 3, 4, 5, 5, 5. 그럼 얘는 3이 되는 거지. 예. F까지 표시되어 있나? 맞지. 그럼 얘 마그네슘은 3주기니까 3. 근데 66이니까 이거 3이 되지. 얘는 7. 이것도 외워야 되지. 3분의 4. 그 다음에 999 3분의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8분의 9 관계 여기 있네. x가 1이 될 때 8분의 9 요거를 1로 만들면 요 8분의 9가 나오네요. 근데 홀전자 수가 2배가 돼야 되니까 이거 1이네. 그럼 얘 산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네. 그래서 기본 내용 S 오비탈 수, P 오비탈 수, S 전자 수, P 전자 수 이런 기본 내용을 배웠는데 이제 실전 문제에서 나왔을 때 또 어떻게 빨리 푸는지 15페이지 컴퓨터 차트 15페이지에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빨리 푸는 또 팁 하나 추가를 할 테니까 1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와봐. 자 어때요? 1번이 빨리 풀려? 이것도 처음 접하면 조금 긴가민가 이게 원소가 진짜 맞는 건지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얘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요것만 잘 기억해둬 봐요. 이제 아까 개념 할 때 S전자분의 P전자 이게 X전자 축 P전자 축 요거는 그래프를 정리했는데 이게 그냥 한꺼번에 S전자분의 P전자야. 그러면 이제 요 X축이 원자 번호라고 하면은 이런 N자 그림이 그려져요. N자 이렇게 이거를 그려놓고 이렇게 만나는 점 최고 최저 두 개를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럼 요점 요게 우리가 배웠던 거 S전자분의 P전자가 같은 경우가 1하고 1.5가 있죠. 그래서 얘가 2주기 이쪽이 2주기야. 요게 2주기 이쪽이 이제 3주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2주기 이쪽이 3주기 요선이. 그러면 얘가 산소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경우 얘는 마그네슘이 돼요. 그 다음에 1.5가 되는 경우 2주기는 네온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제 1보다 작은 놈은 2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붕소, 탄소, 질소. 붕소가 4분의 1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산소 F 이 사이에 끼겠죠. 그 다음에 네온하고 마그네슘 사이에 나트륨이 껴요. 나트륨. 근데 얘는 4분의 5고 얘는 5분의 6이니까 얘가 좀 작아져.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S전자분의 P전자가 6분의 7이지. 또 작아져. 그 다음에 SI 마그네슘 알루미늄 SI가 요 사이에 이제 끼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위로는 이제 요 3주기 위로 인, 황, Cl, 아르곤. 아르곤이 2예요. 2. 요 Y축이. 그래서 요런 작은 놈은 얘밖에 없고 1보다 1.5보다 큰 놈은 요 3개. 그래서 나머지들은 요 가운데서 적절하게 찾아주면 돼.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어떻게 빨리 푸냐? 이제 여기다가 바로 적용을 시켜 볼게요. 1하고 2야. 그럼 이게 이제 아르곤이고 요게 산소 아니면 마그네슘이죠. 1.5는 네온 아니면 인이야. 잘 모르겠어. 근데 1.5보다 큰 거는 인 위에 있는 놈들밖에 없다 그랬지. 인, 황, Cl, 아르곤. 아르곤이 2니까 얘는 황이고 얘는 Cl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1번 A와 B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같대요. A하고 B. 이렇게. 그럼 요게 숫자가 있어요. 1하고 1.5 사이 1하고 1.5 사이 4분의 5 이렇게. 그래서 요게 F가 돼요. 그럼 같은 껍질이니까 이게 네온이 되는 거라고. 요게 이제 당첨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는데 한번 2번에다가 지금 배운 거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내가 변형해서 만들어 본 거니까 2번 풀어보세요. 이제
자, 요 2번도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2야. 뭐 2가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 S분의 P가 6, 12 전체 18 아르곤이 이제 되는 거지. 아르곤 이렇게 48은 말이 안 되잖아. 48 46 네온까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그러면 C하고 홀전자가 같대요. 그러면 같은 놈이 베릴륨, 그 다음에 네온, 마그네슘. 베릴륨은 P가 없어요. 전자가. 네온은 몇이야? 1.5잖아. 네온은 여기 있어야지. 인하고. 그럼 얘도 탈락이야. 이건 자동적으로 마그네슘이네. 그럼 얘가 얼마라고? 1이죠. 1보다 작네. 그러면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얘가 0.25가 붕소니까 탄소 질소밖에 없는 거네. 요렇게 요 4개. 그래서 요게 요 위쪽으로는 3주기밖에 없는 거고, 얘는 1 밑으로는 2주기밖에 없다는 거를 이렇게 문제화 시켜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교육청 문제야.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3번은 뭐 따로 설명할 거 없이 요 n을 에었으면 여기가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속이니까. 그래서 요거 찾는 거 좀 정리를 해 놓고, 마지막 4번 풀고 다시 교재로 갑시다. 4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오비탈 관련된 문제. 여기 이제 거미줄 차트에서 이게 전체 전자수분의 피전자수가 같아요. 요 두 개, 요 두 개. 그럼 같은 거는 산소, 마그네슘, 네온,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A가 더 크다고 돼 있죠. 근데 누가 더 큰지 한번 해봅시다. 얘가 원래 S4, P4야. 근데 전체니까 8분의 4. 얘는 S4, P6이야. 그러면 10분의 6. 요게 더 크죠. 그럼 껍질이 요게 더 크니까 이제 선택해주면 되지 뭐. 산소, 네온,인. 그러니까 네온,인. 산소, 마그네슘 뭐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비탈 관련된 것들 또 정리를 했고, 다시 또 교재대에 들어가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을 또 메꿔 봅시다. 교재로 가서 이제 교재의 60페이지 5, 6번 풀어보세요. 교재 60페이지에 5, 6번. 자, 5번은 원자과 전자수 앞에서 딱 걸려버리죠. 5개다. 그러면 껍질이 같은 거 포함시켜버리면 가나를 다 포함시켜야지. 가가 3S, 나가 3P니까 7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 체크해주면 되고, 이제 6번의 기본 내용들. 전자가 이거면 양성자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요거로 나누면 양성자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으로 제시가 된 거야. 그 내용을 한번 찾으라고. 여기에 2.56이면 이걸로 나눠주면 16이 돼요. 그래서 황전자 배치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전자 수가 20이야. 20. 그러면 양성자 수도 20이니까 1.6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핵전화량하고 양성자 수의 관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넘어갑시다. 8번으로 61페이지.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요거 마무리 합시다. 홀전자가 하나인데 P가 6개야. 그럼 일단 채워 봐. 2P에 6개, 그럼 3S 하나. 이렇게. 이걸 넘어가 버리면 P가 7개가 되니까 6개 만족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야 돼. 나트륨. 그 다음 얘는 전자가 7개네. 질소네. 그 다음에 얘는 S가 3개니까 그냥 리튬이 되죠. 그래서 A 전자수 하나, 이거 2개 하나니까 5개. 홀전자수 이건 구한 거고, B는 홀전자수 3개. C P는 없어요. D는 홀전자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오비탈 수. 오비탈 수는 요거 조심해야지. 함정에 빠뜨린다고. 이렇게 4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P가 3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그 다음에 얘하고 유액 전하는 양성자수에 비례하죠. 같은 주기니까. 같은 족, 같은 주기는 양성자수에 비례.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합시다. 그래서 한 2주 있으면은 요 2단원은 끝날 것 같아가지고 한 3주 후부터는 중화 반응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 수고했어요.